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회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막 능력을 발휘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 그 문제 해결 능력과 어린 시절의 학습 방식의 상관관계가 대단히 높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캠베인 교수가 말하는 심층적 학습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어려운 문제를 포기하자고 계속 생각한다거나 뭐 이해가 안 가는 걸 이해하려고 스스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한 사람들은 거의 예외가 없이 사회에 나가서 해결사가 돼요. 그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데 제가 그 어느 IT 기업에 이제 강연을 하러 갔다가 거기에 전무님이 이제 강연이 끝나고 이렇게 흥분하면서 나와서 자기가 바로 몰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서 이제 그런 분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 회사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그 전무님이 그 분야의 입지전적인 인물이래요. 수많은 베스트셀러 제품을 개발한 분이래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이 어릴 때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했는지가 제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 어린 시절의 학습 방식하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실력을 발휘하는 거에 그 상관관계를 이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어린 시절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혹시 뭐 상상이나 생각을 뭐 공상 같은 것도 많이 했느냐.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보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강연하신 내용에 대하여 100% 공감을 하였기에 강의 끝나고 찾아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도 몰입을 했으니까 제가 이제 몰입 강연을 했는데 너무나 이런 분들은 공감을 해요. 자기가 경험한 거랑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하니까. 먼저 아래 질문에 답을 드린다면 초중고 시절 어려운 수학 문제나 대학 시절 동력학 문제를 답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풀었습니다. 어렸을 때 상상이나 공상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리산이 있는 구례와 가까운 산골에서 초, 중은 농사일을 도우면서 다녔고 고교는 순천에서 유학하였으며 대학, 전공, 기계설계공학, 대학은 야간으로 서울에서 어렵게 마쳤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수많은 박사 연구원들을 거느리고 있어서 당연히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온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분의 학벌이 서울에서 야간으로 이렇게 대학을 야간으로 나온 분이에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해서 이런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발달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어떤 방식으로 공부했느냐가 실제 문제 해결,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뭐 박사 논문을 쓰려면 창의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게 발달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하는 거가 훨씬 더 이제 효과가 큰 거죠. 자, 이분이 해온 얘기를 계속 소개를 하면 1984년 그 당시 삼성 반도체 통신에 입사하여 초기 수습 과정을 마친 후 차량용 무선 전화기, 팩시밀리 등 정보통신 제품의 기구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품의 주요 메커니즘은 그 당시 기술 선진국인 미국, 일본 회사의 특허가 많이 출원되어 있으므로 이를 피한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였습니다. 보통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이런 걸 개발해라 그러면은 조사를 해보니까 기술 선진국인 미국, 일본에서 이미 특허가 다 출원되어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특허가 출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즉흥적으로는 답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미 출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이제 계속 그 몰입 방식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도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부할 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풀리는 경험을 수백 번 했고, 뭐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가 풀리는 것도 뭐 수십 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에 이렇게 절대 물러서지 않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을 고안할 때 회사에 출근하여 하루, 이틀, 3일을 고민해도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다가
3일 또는 4일째에는 고민하면서 잠을 자는데 좋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억의 인출 능력은 우리가 잠잘 때 슈퍼맨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몰입은 바로 그것을 활용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잠을 자는데 방법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기억이, 우리가 잠잘 때의 기억은 저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깨어나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렴풋하게 방법이 생각났던 것 같은데 기억이 흐릿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사에 가서 조금 고민하였더니 그 아이디어가 다시 떠올라 그 아이디어로 특허도 출원하고 제품 개발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베스트셀러 프로덕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수많은 베스트셀러 제품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이제 얘기가 많은데 제가 마지막 얘기만 더 소개할게요. 저는 가끔 제 아내와 술을 마시면서 나는 내일 죽어도 후회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많은 사람이 써서 편하게 마음에 드는 제품을 개발하였고 수많은 베스트셀러 이제 제품을 개발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엔지니어로서는 뭐 그거보다 큰 보람이 없죠. 엔지니어로서는. 또 많은 엔지니어들을 가르쳐서 제가 좋아하는 일이 계속되게 하였으니까라고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후회가 없는 거죠. 자신의 능력을 풀가동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에 도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제품으로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간단한 질문에 약간 길게 답을 썼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황 교수님 강연을 통하여 많은 엔지니어들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죠? 이분의 특징이 몰입이 그런 거죠.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 포기하지 않는 거. 이분도 그거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않고 몰입을 통하여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여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개발한다면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기술 강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그러니까 답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몰입을 통하여 끝까지 계속하면은 자기가 그랬듯이 믿는 거죠.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길게 아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 오랫동안 생각하고 심지어 몇십 년 동안 저희분의 해결 안 된 문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몰입해서 사고를 하면 다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도 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몰입적인 사고를 방법을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성장 동력을 잃었는데 그런 경제 성장 동력을 찾는데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